여기 이 사회적 일자리 부분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무슨 돌봄 사회화, 예를 들면 노인 돌봄, 아이 돌봄이, 제가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만 노인 돌봄이 같은 경우에 요양보호사가 현재 우리나라에 자격 취득한 사람이 55만 명인데 현재 취업자 수가 한 13만 명밖에 안 돼요. 이 노인 그 요양보호사가 전체 우리 노인 인구 중에서 지금 서비스를 받는 인구가 약 28만 명 정도예요. 5.4%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일본의 경우는 17.2%고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13%고 대부분 나라들 10% 이상 전체 노인 인구의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대폭적인 일자리, 이건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이 서비스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정말 국가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는 걸 우리가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돌봄 서비스를 유치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미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면 학교 상담 도우미, 방과 후 학교, 이건 특히 청년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친환경적 생활환경 제공에 위한 일자리, 예를 들면 숲가꾸기라든지 군부대 상담 인력 이런 걸 유치해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일자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얼마나 금년 내년에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구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한 100만 개 정도 일자리는 최소한 여기서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세 번째가 이제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 현재 우리가 2,300시간이 넘습니다. OECD가 1,700시간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근로시간 문제를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근로시간을 2,000시간 정도로 우선 낮추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5% 정도 줄이게 되면 그만큼 산재수도 줄어들고 생산성도 좀 높여지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삶의 질도 달라지고, 현장에 가서 근무 시간이 2,300시간이 2,000시간으로 달라지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전혀 그 근로자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의 정말 삶이 달라집니다. 그만큼 가정에 충실할 수 있고, 출산 문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출산도. 이번에 일본의 간나오토 민주당의 간사당이 지금 경제부처 장관을 맡아가지고 처음에 내놓은 정책, 이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직원들을 빨리 퇴근시켜서 가족과 데이트를 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출산율을 높여보겠다. 그렇게 해서 가정중심의 삶을 만들겠다. 이게 첫 번째 정책으로 지금 간나오토가 내놓은 기사를 봤습니다만, 근로시간을 2,000시간으로만 줄여도 우리 근로자의 생활 자체가 달라져 버립니다. 출산 문제도 여기서 아마 출발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15%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15%를 일자리 계산해 보면 240만 개, 200만 개.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산술적인 계산처럼. 그러나 이제 업종별로 이런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적어도 여기에서도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포스코가, 이런 언론 보도 보셨겠지만 2교대에서 3교대로 지금 작업을 바꾸면서 고용을 늘려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이 일자리 나누기를 한 데 사례를 알고 있고 방문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서비스가 수준이 달라지고, 고객 수도, 서비스로 제가 가봤습니다만, 고객, 손님도 좀 늘어나고 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단기간에는 근로자에 대한 사람을 추가로 고용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 정부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만든 정책은 신규 고용에 대한 인건비의 50% 정도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 또 기존에 있는 근로자들이 일자리 나누기로 줄어든 임금의 한 30%에 대해서 1년 동안 정부가 지원해주는, 또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이런 정책 과제를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로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네 번째 브랜드입니다.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건 상실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1월 20일자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나온 계획을 보면 거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이 상시 고용한 인원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해 주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50% 이상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고 법인세고 내지 않는데 여기다 세액공제를 해줘봐야 아무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실효성이 없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은 4대 보험료 감면 3년 동안 이 정책이 훨씬 실효성이 있겠다. 4대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임금의 한 19%가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4대 보험료가. 이 중에서 고용주가 부담한 게 한 11%로 나머지 8%는 근로자가 부담하는데 고용주가 부담한 11%를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보자 하는 그런 내용이고 중소기업 인턴 채용할 때 보험급의 50% 지원하는 기간을 1년으로 해서 또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지원금도 1년으로 연장을 해서 이것도 6개월로 지금 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6개월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 정도로. 다섯 번째가 창업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기 또 중요한 건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은 크게 하나는 창업이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은 별도의 우리가 정책 발표를 계획하고 있고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굉장히 한국 사회가 창업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창업이 좀 된다고 해도 대부분 음식 숙박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에서 창업 부진은 이건 심각한 현상이야. 거의 이 창업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선 세제상의 감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창업 후 이익이 난 후부터 4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는 것을 처음 2년간은 100%, 그 후 3년간은 50% 감면으로 세제 혜택을 누리고 또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창업 시에는 중고 설비에도 임투 공제를 해줄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 또 특히 중요한 건 연대보증 같은 연자제 폐지하는 겁니다. 한번 실패한 사람도 재기할 수 있게끔 연대보증제도를 없애나가겠다. 또 창업의 경우에 인력 채용에 대해서 3년간 여기에 대해서도 4대 보험료를 감면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창업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뭔가 내놓지 않으면 창업의 분위기를 바꿔나가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여섯 번째 브랜드는 아까 연자제와 관련해서 패자부활센터를 만들어서 실패한 사람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자. 우리 기업가 정신이 후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의 하나가 바로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건 영원히 실패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고 연자제 형식의 연대보증제도 이게 기업가 정신의 지금 족쇄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나가자. 지금 중소기업 정책금융기관에서 연대보증 사전에 8쪽까지 줄줄이 엮어서 연대보증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되면 모든 8촌까지 전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래서 다시 재기할 수 없게 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 선진국에서 미국의 파산법처럼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재기의 기회를 폭넓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연대보증 대신에 그럼 대안이 뭐냐? 연대보증 폐지했을 때 결국은 기술평가 능력을 기술평가를 가지고 신용을 제공한다라든지 또 신용이 불투명한 경우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조금 더 받아야 차등 부과한 다음에 상환이 원활하게 되면 환급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자. 또 패자부활센터도 설립하자. 지금 패자부활센터가 패자부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지금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패자부활센터로 설립해서 절차도 간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자.